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커마 리그 공구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해서 공구의 10회 문제를 풀면 우리 커마 리그는 또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거죠. 자, 일단은 1번은요.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1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필드명부터 먼저 탭 치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네, 기본 작업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016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비슷하니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뭐 틀린 거는 차트에서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일단 2016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 영역은 우리는 A1부터 G1 이거는 눈 감고도 하시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나오잖아요. 궁서인지 궁서체인지. 궁서체. 궁서체로 되어 있고 크기는 20에 20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실선. 굵게 실선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이중 실선이라고 하면 누르셔서 이중 밑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은요.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 클로바를 삽입하고 A4, F15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일단은요. 여기 제목 앞뒤로 미음을 눌러서 한자 그 다음에 클로바 모양 달아주시면 되겠죠? 얘랑 복사를 하셔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뒤에 미음을 해서 갖고 오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A4셀부터 F15셀은 어떤가요?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3번 A3, G3 영역. A3부터 G3 영역은 가로 균등 분할, 도둠체 크기 11, 글꼴색 빨강, 채우기색 주황. 그러면 일단은 컨트롤 1을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가로 균등 분할부터 해주셔야겠죠? 맞춤에 보시면 가로 균등 분할, 가로 균등 분할 있네요, 그렇죠? 가로 균등 분할. 요거 체크를 하시면 가로 균등 분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도둠체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글꼴에서 바로 바꾸셔도 돼요. 뭐라고요? 도둠체 탭. 크기는 12, 색깔은 무슨 색이요? 색깔은 빨간색.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채우기 색은 표준색 주황. 채우기에 표준색 주황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크기 12로 돼 있고, 그죠? 자, 4번이요. G4, G15. G4부터 G15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단의 구분기호와 천의 배수를 값 뒤에 1000원으로 표시하시오. 얘는요, 컨트롤 1을 눌러서 우리가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샵, 콤마, 샵이라고 하면 콤마 천단의 구분심표를 표시를 하는데 그쵸? 우리는 샵, 콤마, 샵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표준 예시가 100만 원이 000이 없어지고 100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여기에 1의 자리에요. 심표를 하나 딱 하면요. 얘가 천단위 구분 심표니까 뒤에 세 자리가 사라집니다. 하나 더 누르면요. 또 세 자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심표 하나는 천단위 구분 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표를 하시고 뒤에다가 1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큰따옴표를 안 하고 들어가면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되고요. 혹시 만일에 큰따옴표를 했는데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1000원이라고 큰따옴표를 써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A3, G15, A3부터 G15 영역은 모든 테두리, 그러면 홈에 글꼴에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면 이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3번이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H17부터 얘네요, 그죠? M27에서 영역을 복사한대요. 컨트롤 C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B2셀에 연결된 그림을 이용하여 붙여 넣으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연결해서 붙여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홈에 보시면 붙여 넣기가 있고요. 여기 그림으로 붙여 넣기가 있고 연결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요, 그냥 내가 선택한 이 영역이 그림 형식으로 해서 붙어지는 거고요.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밑에 있는 값이 바뀌면 값도 바뀌어서 입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된 그림으로 이어주시면 간단하게 5점을 딸 수 있습니다. 계산 작업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를 보면 if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올림 함수가 나오면요.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그 다음에 트렁크 함수. 그쵸? 그거는 어떻게 해요? 소수 자릿수를 표시하려면 한 자리면 1, 두 자리면 2. 그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거나 10의 자리에 00으로 만들거나 100의 자리까지 000으로 만들거나 할 때는 빼기 1, 빼기 3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4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는 뭘 써야 돼요? 라운드 다운을 쓰되 우리는 빼기 3을 쓰시면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라운드 다운은 내려주는 함수니까 1, 2, 3, 4가 1, 0, 0,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할인액을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자, 할인액은 판매액 곱하기 할인율입니다. 판매액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요? 할인율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if라는 함수가 사용이 됐으니까 우리는 주문량이 300 이상이면 18%, 200에서 300 미만이면 13, 200 미만이면 7로 계산, 점수가 90점이면 수, 80점이면 우, 나머지는 가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먼저 if 함수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if 함수를 쓰되 주문량이 대한서점의 주문량이 크거나 같다 300 이상이니 300 이상이면 그죠? 18%니까 0.18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13 이상이니 아니 300 미만이면 13%, 나머지는 7%.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13% 아니면 7% 이렇게 써볼게요. 앞에는 숫자기 때문에 그냥 썼고요. 뒤에는 우리가 그냥 연습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13 아니면 7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할인율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00 이상이 되면 0.18을 곱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3이랑 7이랑 또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300, 200 이상 300 미만이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200 이상이면 0.13이 되고 13%니까 그렇지 않으면 0.07로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300 이상이면 0.18로 다 계산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식이 두 번째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20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200보다 300 미만인 값이 0.13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0.07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취소를 하고요. 어디 자리에? 13%랑 7%의 자리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0.07은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갖고 오시면 이렇게 왜 이럴까요? 소수 자릿수니까 해주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겠죠?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판매 선택을 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000으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이거 왜 라운드 다운을 왜 먼저 안 써요? 먼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쓰셔도 상관없어요. 라운드 다운을 쓰시고 if 함수를 열어서 그 다음에 조건을 만들고 창과 거짓값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좀 설명하다 보니까 조건을 만들고 if를 씌우고 뒤로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라운드 다운 먼저 쓰는 게 편하시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2번 문제요. 트렁크 함수와 에버리지 if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트렁크 함수는 라운드 다운 함수, 내림 함수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에버리지 if는 평균을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여사원의 총점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성별이 여야, 그리고 내가 계산할 거는 총점의 평균이니까 이 총점의 범위가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트렁크 함수는 평균 점수는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정수로 표시해야 되니까 컴마 0을 쓰거나 트렁크 함수만 정수일 때요. 뒤에 자릿수를 안 써줘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구하시면 되겠네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얘네들 중에서 여사원만 뽑아서 총점의 범위 평균을 구해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대림이니까 81점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트렁크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지정한 자릿수만 소수점을 남기고 나머지 자리는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값이 나오고요. 1, 2, 3 이렇게 쓰면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고 0이라고 쓰면 소수점을 안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빼기 1이라고 쓰면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고 빼기 2라고 쓰면 1의 자리, 10의 자리를 0,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이라고 써도 되고요. 안 써주셔도 돼요. 트렁크 함수만 여기에 0일 때만 값을 안 써주셔도 됩니다. 뭐 쉽게 이번 문제 풀었네요. 그렇죠? 3번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tdv 함수와 라운드 함수 오늘은 그 반올림 함수 총정리네요. 총정리. 그렇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표준 편차를 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보니까 함수가 stdv라는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얘는 표준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가 stdv라는 함수예요. 해피를 누르니까 뭐야? 썸이랑 맥스랑 미니멈 다 똑같죠? 안에 넘버만 집어넣으면 계산은 내가 해줄게 요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이 24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이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8.2253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자,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표준 편차를 반올림을 한대요. 라운드 함수를 써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수점 한 자리만 보여주는 거니까 라운드 함수를 쓰되 우리가 구한 표준 편차의 값이 있고 콤마 몇이요? 소수점 한 자리는 1, 두 자리는 2 얘는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소수점 한 자리만 총 보여주겠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max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dmax와 함수를 보니까 abs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는 최고 평균 차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dmax는 고급 필터,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고 평균 차이는 뭐냐면 성별을 기준으로 여자의 최고 평균을 구하고 남자의 최고 평균을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수가 abs라는 함수가 처음 나왔잖아요. abs라는 함수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절대값이라면 내가 여기에 음수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얘는 3이라는 값을 불러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bs라는 함수는 평균 차이를 구한 다음에 abs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dmax를 쓸 뭘 구하셔야 돼요? 성별이 여인, 조건을 일단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쵸? 성별이 여인 조건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별이 남인 조건은 여기다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dmax라는 함수를 써서 성별이 여인,
평균의 최고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범위를 두고 필드는 계산할 필드죠, 그렇죠? 평균의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콤마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성별이 연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는 93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 우리는 뭐래요? 성별이 남인 dmax를 써서 평균의 최고값을 구하는데 똑같습니다. 조건만 틀리겠죠? 콤마 필드는 평균, 조건은 성별이 남이니 이렇게 해서 값을 갖고 오면 빼기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값에 어떻게 하면 돼요? abs라는 함수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2라는 값이 구해지면 4번 문제도 간단히 해결이 되죠. abs라는 함수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일단은 써보시면요. 우리가 그리고 조금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5번 문제요. 얘는 mid라는 함수와 vlookup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vlookup은 이렇게 수직으로 된 데서 내가 mid라는 함수 지정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와서 이거에 해당하는 무슨 값? 정확한 값이야? 아니면 유사하고 애매하고 사이의 값이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불러오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mid라는 함수를 쓰셔서 mid라는 함수의 지정 코드에 콤마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온다고 하면요. 스타트 넘버는 3이 되는 거고 콤마 넘버 캐릭터는 한 글자가 되겠죠. 일단은 각각의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온 다음에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앞에다가 vlookup을 씌워서 lookup value로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찾을 거야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하는 이 부분이요. 헷갈리시거나 이거 뭐 이렇게 빨리 설명해? 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참조함수 부분을 좀 보시고 오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좀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Vlookup, Hlookup은 잘 나오니까 이 부분, lookup value로 삼는 부분, 그리고 컴마를 했을 때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찾을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코드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야 F4를 누르는 거 콤마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가 하나, 두 번째 있으니까 지역 두 번째로 해주는 거 콤마 그다음에 정확한 값 0 여기 있는 부분을 잘 모르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5번 문제도 해결이 되잖아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주류 출고 현황표의 출고 지역은 보고서 필터, 출고일은 행레이블, 주류명은 열레이블로 처리하고 값의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렬의 총합계를 해제하시오.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21셀, 그러면 기존 시트의 위치를 A21셀이라고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 필드명이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출고 지역은 보고서 필터. 출고 지역은 보고서 필터. 생기죠? 그 다음에 출고일은 행레이블. 출고일은 행레이블. 주류명은 열레이블. 주류명은 열레이블. 그 다음에 값에는 총액의 합계. 총액을 값으로. 이렇게 뿅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 및 열의 총합계는 해제하시오.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라인에 보면 총합계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이렇게 나왔고요. A21셀부터 시작을 했고 출고일은 월 단위로 그룹을 지정.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월 단위로 그룹이 지정되어 있는 게 2016이라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셀을 선택을 해서 그룹을 하시면요. 이렇게 월 단위로 체크를 해주시면 5, 6, 7 이렇게 월 단위로 지정이 되고 현재 시트에 Y는 제외하고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Y는 빼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열 레이블을 선택을 하셔서 Y만 언체크를 하시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뿅 표시를 하시면 맞게
되시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뭐 천 단위 구분 쉼표 이런 얘기들은 따로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분석 작업 2번이요. 목표값 찾기는 보너스 문제잖아요. 이 상공영화관 예매 현황 표에서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요. 4days의 총 예매액이 600만 원이 되고 싶대요. 60만 원을 더 벌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 예매량이 얼마가 되는지. 일반 예매량이 더 올라가면 돈이 더 많이 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60만 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208이 되면 암산으로도 되네요. 자, 여튼 얘의 값이 데이터에 가상 분석 안에 있죠. 목표값 찾기. 그러면 내가 선택한 540만 원이 6000000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바꿔서요. 일반 4days의 일반인의 예매량 그러면 일반 가격을 선택해 주시는 거죠. 일단 누르면 600이 되려면 208, 60만 원만 더 더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시고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매크로 작업이요. 이건 딱 봐도 아시겠죠?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B4부터 F 여기까지 뭐 하래요? 심표 스타일, 홈에 요거 심표 스타일 달아주는 매크로가 나왔네요. 일단 우리는 표 밖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표 밖에서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을 합계라고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어요. 합계라고 쓰시면 돼요. 합계.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죠? 썸이라는 함수를 써서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옆으로 당겨서 또 밖에서 기록 중지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단추를 C13, D14 이 개발 도구의 컨트롤의 삽입의 단추 제일 처음 얘를 C13, D14 C13, D14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합계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이름을 바꿔주는 게 항상 나왔었죠. 합계라고 쓰시고 예. 테스트를 해보려면 우리가 구한 값을 지운 다음에 손가락 모양이 나왔을 때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해결. 두 번째는요,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이름이요, 심표 스타일, 영역에 심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매크로, 이름이 심표래요. 그쵸? 심표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확인. 어디요? A3부터 얘네가 아니죠. 어디에요? B4부터 F11. 이렇게. 녹음에 와서 심표 스타일을 하시고, 또 밖에 와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자, 저는 아까 이 부분을 선택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을 지정을 해서 또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깨름직하면 매크로에서 심표 스타일을 제거를 하시고 다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의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어디에요? F13, F14, F13, F14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심표로 입력한 후 심표라고 입력한 후 그 다음에 홈에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죠, 그쵸?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단추는 바로 생기지만 도형은 그냥 놔두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매크로 지정해 심표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다른 거를 바꿔 놓으시고 뭐 다른 거 바꿔 놓으시고 얘를 뿅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뀌면 제대로 문제가 풀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기타 작업 1번 문제도 해결이 됐죠. 자, 마지막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직접 그리는 거네요. 그죠? 자, 학생별로 키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성별이 여학생에 해당하는 키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고 차트 종류는 3차원 원형으로 지정하시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키가 필요하니까 여학생의 이름과 키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2016이라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성명이 여인 학생들만 일단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따로따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키에 해당하는 애들만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 차트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3차원 원형으로. 그러면 이렇게 뿅 차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1번이 해결이 됐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우리는 2010에 보시면 여기 차트 도구가 있고 레이아웃에 보시면 뒤에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차트 레이아웃에 보면 차트 제목 여기 나오는 거. 그런데 2016에는요, 여기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을 차트 위. 그 다음에 입력을 여학생 키 특정 결과 그 다음에 얘는요 글꼴을 도둠색 크기 16 글꼴색 흰색 세우기 녹색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홈에도 있죠? 홈에 가서 뭐라고 쓰면 되나요? 도둠색 크기는 16 그 다음에 글꼴색은 흰색, 세우기색 녹색. 그러면 물감통은 녹색으로 가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계열의 첫 번째 조각의 각도를 15도로 지정하시오.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1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도 나옵니다. 2010에서는 창으로 이렇게 뜨는데 얘는 오른쪽에 생겨요. 그럼 첫째 조각을 15도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각각 항목 이름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자동 맞춤으로. 자, 여기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의 값이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를 선택을 해서 다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창이 하나 뜨잖아요. 2010에서는 여기 뜰 겁니다. 새로운 창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쓰면 돼요? 이름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목 이름을 선택을 해보세요. 항목 이름. 항목 이름을 선택을 하면 항목과 데이터가 같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림처럼 비슷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는 자동 맞춤이라고 했으니까 자동 맞춤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차트는 동일 시트에 A15, F27 그러면 이 차트를 A15, F27로 F열 27로 이렇게 조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체크. 조금 2010이랑 조금 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메뉴는 똑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창으로 팝업 창으로 안 뜨는 것 뿐이죠. 여기에서 같은 메뉴들이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마 2급 실기 공부의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기출문제를 놓고 우리가 40분 안에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버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맞춰야 되는 문제, 이것들을 구분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이 한 문제를 가지고 한 7, 8분을 갖고 있어 버리면 뒤에 있는 부분들을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에 풀었던 기출문제는 해본 지가 또 오래됐으니까 또 이제 까먹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기준으로 40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시고 새로운 유형들을 익히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의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